매주 월요일에 이제 부자의 마인드, 어떤 뭐 투자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주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돌던 짤이고 뭐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 이 박명수 개그맨 이분이 얘기한 게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많이 퍼지면서 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거니까 포기하자.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뭘 해도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늘어났는데 사실 요 말에는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린 거죠. 뭐냐면 이 분이 얘기를 한 건데 늦었을 때가 너무 늦었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시작하라는 의미로 이제 이분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 맞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뒤는 자르고 늦었을 때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죠. 2025년도 그 1월 1일 딱 그 12시 때 그 타종을 하잖아요. 보신각 타종할 때 그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올해가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의 1이나 벌써 지났어. 우리가 새해에 뭐 했죠? 새해 결심 삼형제라고 있거든요. 올해는 운동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올해는 책을 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분들 많았을 텐데 책 몇 권 읽으셨나요? 거의 안 읽죠. 그리고 공부하라고 했지만 공부 안 하죠. 운동하라고 했지만 운동은 1월 4일까지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 타종을 하는 걸 보면서 해피 뉴 이어라고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 카톡 보낸 날로부터 뭘 했냐 이거예요. 딱히 많이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인들 새해 목표 베스트 4를 뽑으면 보통 이게 뽑힌대요.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자기 개발할 겁니다. 금연이나 금주하고 싶어요. 요게 가장 많은데 대부분 안 하죠. 정확하게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도로 일부러 엄청난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물기를 막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 대부분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이만큼 와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물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떠밀려 가자.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 계속 하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계속 살게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해에 다짐을 해봐야 이미 3월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 4월 됐는데 4월이면 과연 늦은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부터 해도 8개월이나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3개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사실 충분한 거죠. 침대 부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실행력 수업이라는 책인데 게으른 완벽주의자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내 이야기네. 게으른 완벽주의자. 자, 이게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하면 요 얘기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을 하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를 멈추고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행은 안 하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거죠. 하지는 않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가장 이 중요한 핵심은 요거라고 합니다. 방법을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뭘 지금 해야 될까를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내 실행력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이유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방법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력을 높이는 거는 이유가 더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거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실행력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 방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유가 좀 약해져. 그러면서 에이 흐지부지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21살 때 제가 이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당구장에서 알바하고 뭐 그때 주식으로 처음 투자하고 막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투자로 돈 벌어 보면서 야,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왜 부자가 돼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나름 어릴 때. 그러면서 이제 난 무조건 부자 될 거야. 난 앞으로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고생해도 되니까 부자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방법을 제가 찾더라고요. 근데 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변에 부자도 없고 뭐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뭐 그때 고작 뭐 다음 카페 뭐 블로그가 생길까 말까 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서점 가가지고 무작정 책 사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걸 했었던 거죠. 제가 이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었었는데 그게 저한테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 이유가 생기니까 그때 제가 실행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유가 이게 약하신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죠 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집에다가 사이클을 샀어요. 저 살 뺄 거예요라고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빼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방법은 찾아진다는 거죠. 자,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을 이제 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 차이만 만들 수 있다면 즉시 실행하라. 자, 2%라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이 2%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금방 세우는데 이걸로는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 100% 바꿀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그냥 오늘 6시 이후에 안 먹으면 돼.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그냥 먹지 말자라고 정하면 되는데 뭐 하죠? 인터넷에서 인스타에서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 관리 뭐 이런 거 검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틀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 요즘에 무슨 뭐 사주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무슨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 아니다. 뭐 간헐적 단식이 된다 아니다. 이런 걸로 알고리즘이 또 떠. 그럼 그걸로 또 봐. 아, 이게 과연 작동할까? 안 할까 하면서 그걸 또 막 검증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다가 이래저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오늘 저녁에 야식을 또 먹는단 말이죠. 2% 차이만 만들 수 있으면 그냥 하라는 거잖아요. 살 빼야 돼. 뭐 해야 돼? 밥 안 먹어. 야, 그럼 오늘 밥 먹지 말자. 이거부터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5%대 95%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데 5%의 시간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행하는 데 써라. 그러니까 계획 대충 세우고 그냥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면은 그래? 그럼 뭐 아침에 고구마 먹고 뭐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자. 정도로 그냥 대충 생각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내가 개선되는 걸 보고 또 의지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좀 그때그때 알아가면서 점점 더 계획을 교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대부분 95%를 계획에 쓰고 5%를 실행하는 데 쓰다 보니까 계획은 정말 그럴싸하지만 막상 하는 게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식단 계획 짜지 말고 그냥 6시 이후에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식단표 만들고 칼로리 계산하고 뭐 어떤 분들은 앱에다가 막 입력하거든요. 사진 찍어가지고 앱에 막 등록을 해요. 등록 뭐하러 하냐고. 안 먹으면 그만인데. 맞잖아요. 등록하는 게 계획이지만 그 계획한다고 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형편없으면 어쩌지? 라는 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게 뭐 어찌 보면 뭐 정상적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가지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질문을 엄청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하나 기준을 낮춰주면 그때 막 질문하거든요. 근데 처음 질문을 못해. 왜냐면 처음 질문을 했다가 멋지게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질문을 못했을 때 만약 이 민망함을 내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 민망해지면 그때부터 질문을 막 하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해서 창피해지는 게 싫어서 안 하겠다. 저희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거 공부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크게 와닿는 게 이겁니다. 단지별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면서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면 그게 초보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초보자는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영어를 배우는데 발음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 하면 발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발음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 저는 발음이 구려가지고 영어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좋아지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안 된다고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니까 차근차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무조건 바뀌거든요.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죠. 투자한다고 돈 다 버나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를 안 하면 확실하게 돈은 못 법니다. 투자를 하면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거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확실하게 실패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서 항상 말하시는 게 늦은 건 늦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나이가 30인데 뭐 저는 이미 경력도 뭐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돈도 못 벌 거고요. 뭐 이직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인생이 뭐 이렇게 꼬였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치고 딱히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뭐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 퇴근 이후에 뭐 엄청나게 자기 개발이나 노력을 하냐? 그런 것도 안 한단 말이죠. 늦어서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하기 싫어서 늦었다고 말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유퀴즈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의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중에 김채연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남들보다 한 3, 4살 정도 늦게 시작을 했대요. 보통 피겨를 하는 친구들 중에 재능 있으면 한 뭐 7살 이전에 시작을 하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걸 하다가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스케이팅 같은 걸 하게 됐는데 재밌어서 하고 싶어요라고 마음 먹은 게 10살이래요. 근데 그때 이미 다른 친구들은 뭐 더블 악셀 뭐 이런 걸 하나 봐. 이미 한 3, 4년 차이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죠. 이 어린 친구들 그리고 전성기가 워낙 빨리 오는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3, 4살 차이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10살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약간 고가 스포츠잖아요. 개인 교습도 해야 되고 뭐 옷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 좀 너무 부담된다라고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요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1등이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요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같기도 하거든요. 1등을 못하면 나머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것도 좀 약간 우리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2등을 하고 3등을 해도 사실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외국 선수들은 되게 기분 좋아하고 물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막 축하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약간 금메달 못 따면 막 눈물이 나고 막 후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한 걸 보면은 1등이 아니면 약간 인정 안 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더 사람들을 위축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선수나 어떤 경쟁에서 있다면 투자라든지 내 인생은 사실 1등과 2등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보다 더 나아지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남과 비교해서 잘 살고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나은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이런 문화가 있죠. 성공한 사람한테는 시기를 좀 보내고요. 실패한 사람한테서 위안을 얻는 문화도 좀 있습니다. 뭐랄까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좀 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이 사회 문화.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성공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가 잘 되는 거가 싫어.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나도 안 할게. 라는 게 약간 우리 문화에 약간 밑바탕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해서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누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말리지 응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약간 응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너 뭐 한다. 그러면 야, 너 하지 마. 너 망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대부분 이런 반응 많이 하십니다. 야, 그거 뭐 해가지고 성공하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 친구가 진짜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걔 뭐 이렇게 막 거들먹거려 하면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뭘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운으로 치부하고 뭔가 그 사람은 뭐 정석으로 한 게 아니라 무슨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을 거야, 뭐 운이 좋았을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사기를 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생하고 노력했던 거를 약간 깎아내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그렇게 쉬워 보이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네가 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일종의 약간 여우의 심포도 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먹을 거라면은 원래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극복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저자가 그런 걸 했대요. 이분이 이제 도리토스 그 과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도리토스만 있으면 계속 뜯어먹는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됐는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치워야 된다. 안 보이는 데 다 숨겨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있으면 먹고 싶어지니까 없애야 된다. 그러면 안 먹는다. 이게 어찌 보면 다이어트하는 방법의 정석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은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잘 참다가 집안에 없으니까, 도리토스가 없으니까 그냥 안 먹고 잘 버텼는데, 우연히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도리토스가 딱 보이는 거죠. 내가 편의점에 갈 일도 있을 거고. 그럼 도리토스가 있으면 그때 약간 정신줄을 놔버리면서 사가지고 그동안 참았던 거를 폭발시키면서 막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피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 좋아하는 과자를 옆에 둔대요. 이게 공감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도리토스를 옆에다 두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안 먹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력을 계속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안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냐? 나는 이걸 참았네? 난 이거 진짜 안 먹을 수 있네? 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걸 안 먹은 내 자신이 뿌듯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극복을 해버리는, 극복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거 다이어트를 했다. 저는 이게 약간 공감이 좀 가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부터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투두리스트, 할 일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에 다이어리 같은 걸로 막 정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들였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저는 할 일을 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할 일을 메모해 놓고 다른 거 한다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제 돌아오는 대로 일을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할 일과 기한을 정해 놓으면,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계속 저한테 계속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사람은 하기 싫고 힘든 거를 계속 뒤로 미뤄요.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할 일 같은 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일이 점점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막판까지 밀려가지고 데드라인 직전에 밤새고 야근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적어놓고 이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숨겨놓는 게 아니라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계속 알림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미루다가 야, 이거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 며칠 미루던 할 일을 결국 하면요, 되게 뿌듯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투두 리스트, 할 일을 막 10개가 있었는데 이걸 다 해버려. 다 해버리면 야, 나에 대한 약간 그 자신감이 들 때도 있고, 야, 내가 결국에 해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막상 시작하니까 할 수 있네, 금방 했네. 근데 내가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미루고 있었을까? 이거를 굳이 이게 뭐라고 하면서 그 약간의 후회도 되고, 오히려 약간의 좀 자신감이 업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힘든 거를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즉시하면은 인생에 약간 좀 개선이 오는 경험도 저는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막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테이커스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걸 개선하는 거가 이제 올해의 목표인데, 이게 초기 기획하고 현재 버전이 막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면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사이트 구조 같은 것들도 생각한 걸로 시작했지만 막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개선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하면서 느끼는 점들도 반영하면서
점점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이 아마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실 거고 아마 이 영상은 유독 그런 분들이 더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회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21살 때 제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는 꼭 될 거고 어떻게든 고생해서라도 나는 꼭 한번 이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한번 얻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어찌됐든 간에 좀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다면은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를 저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세상에는 남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켜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뭔가 좀 튀려고 하거나 내가 남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인위적으로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뭐 필요하다면 안 만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뭐 투자를 잘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이때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도 확신이 없어. A도 확신이 없고 B도 확신이 없는데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A라고 선택을 해줬을 때 이거에 응원을 받아서 선택을 했다가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야, 너 그거 했다가 큰일 나 라고 해서 접었다가 그 뒤로 계속 인생이 또 꼬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잘못도 아니죠. 왜냐면 조언을 받아들인 건 결국에 본인인 거고 어찌 보면 누가 옆에서 말려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회사를 나간다고 할 때 회사 나가지 말라고 말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뀌려고 하시면요. 주변에서 물론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많다는 걸 좀 아시고 좀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게 그래도 저는 좀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돈으로 얘기하면은 올해 내가 1억 있으면 1년 지나서 1억 2천이 되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인 겁니다. 의미의 차이, 어떤 행동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뭐가 됐든 올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말이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뭐 남들보다 무조건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무조건 1등이 돼야 되고 실패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배운 게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나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씩 나은 사람으로 바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